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정보 격차는 이게 근데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격차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지금 접근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뭐 정보 격차가 나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들끼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데스크탑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휴대폰도 있다.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A, B, C, D, E, F, G 해서 Z까지 상당히 다양한 홈페이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A, B, C까지 밖에 몰라요. 자, 이게 분명한 격차입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내 친구, 우리 뭐 선배나 후배하고 접속하는 사이트까지 똑같아요. 접속하는 사이트도 똑같고 자료, 데이터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나는 너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얘는 잘한단 말이에요. 내 친구는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정보 격차의 어떤 실질적인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접근 격차. 자, 첫 번째, 접근을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격차. 자, 난 뭐 똑같이 다 접속해서 다 이것저것 다 자료나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격차가 바로 이용 격차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사실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릴 질적인 문제의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자, 질적인 문제의 차이를 줄이는 거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지식 수준의 차이,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자, 양적인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데, 자, 개인 간의 질적인 격차까지 맞춰주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개인과 개인끼리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 내용은 좀 별로 들을 얘기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요? 기업, 그리고 자, 국가, 이런 개인과 집단이라는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질적인 격차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우리의 개인정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동의하면은 그 동의된 것을 바탕으로 자, 합법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업이나 정부는 새로운 어떤 정보를 계속 생산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생산한 정보를 소비자 또는 고객 또는 국민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또 한 번쯤 다시 걸러진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가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고객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국민에게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을 하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좀 그림이 좀 약하겠지만 이렇게 나선형으로 제가 지금 그린 거거든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처음엔 작다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이 나선형 그림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정보는 양이 작아요. 가공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다시 모여서 또 가공되고, 그러니까 수집과 가공이 계속 반복될 때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정보를 계속 누군가한테,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한테 제공해 주는데 정작 자기는 가지는 게 없죠.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적인 격차는 결국 이것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것처럼 정보도 일단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개인이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진다기보다는 국가나 기업, 특정한 단체가 그러한 정보를 많이 수집, 분석, 가공, 배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질적 격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보 동원력이라는 단어가 책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자, 경제적인 능력도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른바 대기업 같은 경우 또는 국가라는 그런 정부 집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더 자본이 많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보를 동원할 수 있죠.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과 의식도 정보 동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거예요. 개인의 특성이라는 거는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할 거야. 나는 음식, 나는 옷,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뭐 이런 쪽이요. 관련된 정보를 자, 수집, 가공할 수 있죠. 그리고 의식도 이런 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나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데 나는 영리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 난 정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동원할 거야. 이건 의식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집단의 가치관이죠. 자, 그리고 이 정보 동원력이라는 것은 정보 처리 능력과 밀접하죠. 그냥 자료를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석, 조합,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정보 처리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보의 동원력은 정보 처리 능력과 좀 밀접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부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와 통합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데, 자, 기회와 통합을 만드는 역할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제4차 산업혁명.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걸 지금 정부 주도의 개념을 가지고 많은 예산과 인력과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기회 그리고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는 디지털 정보화 지수라는 각종 지수와 지표를 통해서 자, 정보 격차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고요. 상당히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집에서 처음 설치하면은 아마 인터넷 기사님께서 와가지고 속도를 측정할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 여기 이 집의 컴퓨터의 속도는 뭐 자, 다운로드 할 때와 업로드 할 때의 속도를 측정을 해주고 보여주고 아마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고 난 다음에 자, 다른 곳으로 기사님들이 이동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 측정하는 거예요. 속도 측정 같은 서비스 제가 좀 굉장히 젊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야, 정부가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준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속도 측정 사이트에 다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려서 접속이 안 되죠. 근데 속도를 측정해 주는 것 자체가 정보화 지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속도 느리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자, 그리고 자, 속도가 느리면 제가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어려워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자, 속도. 이게 바로 정보화 지수의 큰 이제 기둥이고요. 주축이고요. 하나가 이제 안정성. 얼마나 안 끊어지고 파일에 데이터의 손실이 얼마나 없는지. 그것도 바로 측정의 일종의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그래서 디지털 정보화 지수를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보 격차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개념에 속해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인터넷을 안 하고 살고 이런 걸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딱 너 당신은 다음 주부터 컴퓨터로 뭐뭐뭐 해서 일하십시오. 당신은 다음 주부터 뭐뭐뭐로 일을 하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그럴 때를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접근을 못하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 막막함, 답답함 그런 거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이 정보 격차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